장의재 실종 사건은 1990년대 후반 중국 대련시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정치 권력의 어두운 면과 개인적 스캔들이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중국 사회의 권력 남용, 여성 인권 침해, 그리고 시체거래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장의재는 대련 텔레비전의 인기 아나운서로 밝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화려했으나 당시 대련시장이었던 보시라이와의 관계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서술에서는 사건의 배경부터 실종 과정, 다양한 소문과 추측, 사회적 반향, 그리고 최근까지의 논의까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하며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기존 지식과 최신 검색 결과를 종합하여 구성되었으며 사건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장의재는 1970년대 초반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초반 20대 초반에 대련 텔레비전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련은 당시 중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경제 개발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장의재는 태양비라는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활동하며 지역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 엔터테인먼트, 생활 정보를 다루는 인기쇼로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미모,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행 능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련의 꽃으로 불렀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팬클럽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순조로웠으나 정치권과의 연결이 점차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대련시장이었던 보시아리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로 그의 아버지 보유보가 당의 원로였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보시라이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대련시장을 지냈으며 도시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대련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여성 편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소문에 따르면 그는 100명 이상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장의재는 그중 가장 공공연한 정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의재는 보시라이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했으며 동료들에게 저녁에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련 사회에서 이미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의재와 보시라이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깊어졌습니다. 1998년경 그녀는 보시라이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이른 시점에서 장의재는 보시라이에게 이혼과 결혼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대련했습니다. 이는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구카이라이는 변호사 출신으로 남편의 정치적 야망을 뒷받침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장의재를 위협 요소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구카이라이는 지역 미디어에 왕홍이라는 필명으로 장의재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구카이라이의 성격은 나중에 드러난 닐 헤이우드 살해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2011년 구카이라이는 영국 사업가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녀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장의재 사건에서도 구카일라이가 국가안전부나 경찰을 동원해 장의재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장의재는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출연은 1998년 초로 이후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갑작스러운 휴가를 신청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대련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의재가 보시라이의 아이를 임신한 채 사라졌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실종 직후의 상황은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1998년 말경 장의재는 대련의 난산 호텔에서 구카이라이의 지시로 감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그녀는 상부에 상소를 여러 번 제출하며 보시라이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시라이의 정치적 이미지를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강경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완전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비워진 채로 발견되었고 개인 물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자발적 실종으로 처리되어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정치체제에서 고위 인사의 스캔들은 은폐되기 마련입니다. 보시라이는 대련시장 시절부터 여성 문제로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권력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장 웨이핑은 장 웨이제가 국하이라이에 의해 대련에서 쫓겨나 재정적으로 보상받았으며 베이징 영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후 해외로 이민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소문과 대조되는 반박으로 사건의 진실을 더 모호하게 만듭니다. 실종 후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장 웨이제의 시신이 플라스틱화, 처리되어 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 해부학자 건서 반 하건즈의 바디월즈 전시와 관련됩니다. 반 하건즈는 1999년 대련에 공장을 설립하여 시체를 플라스틱으로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장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주로 기증된 시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체가 형무소나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04년경 바디 월즈 전시에서 임신 8개월의 여성 시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체는 머리 모양, 체형, 그리고 임신 기간이 장웨이제와 유사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전시회 참관자 중 장웨이제의 전 동료들이 그녀처럼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소문은 급속히 퍼졌고 중국 인터넷과 해외 미디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반 하건즈 측은 모든 시체는 합법적 기증이라고 부인했으나 대련 공장이 보시라이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의심되었습니다. 보시라이는 대련 시장 시절 반 하건즈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소문이 배경에는 중국의 장기 매매와 시체 거래 산업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국에서는 정치범이나 반체제 인사들의 시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웨이제의 경우 보시라이가 그녀를 제거한 후 시체를 반 하건즈에게 넘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반 하건즈의 공장은 2008년경 폐쇄되었으나 시체 공급원에 대한 의혹은 여전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사용된 시체 중 일부는 처형된 죄수들로 머리에 총상이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소문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출처에서는 장웨이제가 살아있으며 보시라이의 측근 슈밍, 대련샤이 그룹 회장에 의해 보상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장 웨이핑은 그녀가 베이징에서 공부한 후 이민 갔다고 주장하며 플라스티네이션 소문을 부인합니다. 또한 보시라이가 2012년 스캔들로 종신형을 받았을 때 그의 여성 편력이 공개되었으나 장웨이제 사건은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은폐를 시사합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장웨이제가 보시라이와의 딸을 출산했으며 현재 10대 후반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 그녀가 비밀리에 보호받고 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장웨이제 실종 사건은 중국 여성들의 권리와 정치 권력의 어두운 면을 상기시켰습니다. 2012년 보시라이 스캔들이 터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보시라이는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국하이라이는 헤이우드 사례로 사형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라이의 여성 편력이 드러났으며 장웨이제는 가장 유명한 피해자로 꼽혔습니다. 중국 미디어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진 2010년대 후반, 장웨이제는 권력에 희생된 여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련 주민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정치인의 정부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 사건을 중국의 인권 문제와 연결지어 언급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검열로 국내 토론은 제한적입니다. 최근까지 이 사건은 유튜브, 틱톡, X,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재조명됩니다. 2023년과 2024년 여러 다큐멘터리 영상이 제작되었으며 장웨이제의 사진,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란이 공유됩니다. 2024년 7월과 11월 포스트에서 그녀의 시체가 전시되었다는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살아있으며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을 제기하나 신빙성은 낮습니다. 보시라이의 감옥 생활과 국하이라이의 감형, 2012년 유죄 후 석방 가능성, 도 사건의 여파입니다. 장웨이제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희망은 희미합니다. 공식적인 진상규명은 없으며 중국 정부는 보시라이 사건을 정치적 숙청으로 마무지었습니다. 바디월즈는 전 세계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여러 국가에서 전시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 사랑, 배신의 비극으로 남아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출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권력의 어둠을 드러내요. 불륜, 살인, 인체거래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